기독교가 점차 위축되고 위기로 몰리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초대교회가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4회 선교 엑스포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맨하튼 뉴프론티어 교회가 첼시 지역에 이어 컬럼버스 서클 인근에 제2의 예배처를 마련하고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교협 증경회장단의 신임회장 안창희 목사가 교협 임원진과 함께 교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교회는 현재 4,300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세계 3, 4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점차 위축되고 위기로 몰리면서 새로운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한인 선교사 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171개국에 총 27,205명의 한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선교사 증가수를 보면 2007년 2,800명에 달했지만 매년 줄어들면서 지난해 52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도 최근 교세가 위축되면서 해외 선교사의 15%에 해당하는 700여 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단 측에서도 해외 선교사의 조기 은퇴를 권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도 그 선교사들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선교제에 나가 있는 분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퀄리피케이션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조기 은퇴를 권장해서 기독교가 위축되면서 한인교계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선교사 지원이나 파송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각 교회마다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교회 재정에 따라 선교사의 생존이 좌우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 있어서 교회 수도 줄고 교인도 줄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에 대한 것은 이제 교회 서바이벌 하기도 힘든데 하는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고 한인교회는 선교 지원이 위축되면서 선교단체나 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부 교회는 현지에 교회를 짓고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가장 효율적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 미동부 기아대책 일 통해서 그 NGOG 그룹이죠. 그래서 뉴욕에서 한 180명, 160명에서 우리 그 아동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역에 제가 담당하고 있죠. 혼자 하려고 개교 중심주의 하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힘을 모으면 그래도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한 협력하는 나라가 한 4개국 정도 되는데 저희는 주로 교회를 져주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상례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연합감리교단에 속한 한인교회들이 함께 IT병원을 설립한 것은 연합선교의 좋은 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것도 한인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인 2세를 중심으로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바로 세우면 타민족을 전도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단 2세 학생들, 한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제가 교육시키고 함께 제자교육을 하는 방향에서 그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타민족 학생들을 어쨌든 한인교회나 다른 교회들에 출석시키고 예수를 전하는 한인교회들이 뉴욕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길 기대합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채우라. 뉴저지 초대교회가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교 엑스포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선교 엑스포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21일 초대 선교 엑스포가 열린 뉴저지 초대교회.
교회 입구에는 페루, 중국, 이슬람 국가의 선교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침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은 복도와 입구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각 나라별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무슬림 복장을 하고 북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선교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자가 눈길을 끕니다. 해마다 갖는 이 선교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또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성취에 동참하고 또 기도로 동역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략 선교의 모델로 페루, 중국,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지역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략적 선교 방안으로는 현지인이 중심에 서는 선교, 거점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깊은 곳으로 향하는 선교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엑스포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 전략을 나눴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에 이어 선교 지역의 영상을 보며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규삼 목사는 선교 전략 나눔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전략적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여행과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가장 큰 차이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나타납니다. 뉴저지 초대교회는 선교 엑스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교에 돌입합니다.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원을 확충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학교와 의료사역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거나 전 세계 40여 개 지역 선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젊은이 사역에 앞장서온 뉴프론티어 교회가 첼시 지역에 이어 컬럼버스 서클 인근에 제2의 예배처를 마련하고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교회는 맨하탄 다운타운과 미드타운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맨하탄 미드타운 컬럼버스 서클 60일가에 자리 잡은 PS 191 초등학교. 강당에서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면서 활기가 넘칩니다. 뉴프론티어 교회는 다운타운 첼시 지역 21가에 있는 PS 11 초등학교에 이어 미드타운의 두 번째 예배당을 마련해 2월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 예배당은 일부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주차가 편리해졌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양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제자 훈련과 교육에 더욱 치중할 계획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두 번째 예배당을 마련한 것입니다. 류인현 목사는 맨하탄 타민족과 차세대 한인 선교에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캠퍼스로 나누어지면서 이 맨하탄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맨하탄 3%밖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 불모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용사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뉴프론티어 교회는 킹덤 프로페셔널 센터라는 이름을 내걸고 예배, 교육, 문화의 종합공간 역할을 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뉴저지 초대교회 맨하탄 젊은이 교회로 시작한 뉴프론티어는 지난해 30, 40대 젊은 장로 3명을 처음으로 세우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뉴프론티어의 재도약과 함께 맨하탄 선교의 새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교협 증경회장단의 신임회장 안창의 목사는 교협 임원진과 협력을 다짐하며 뉴욕 교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 교협 증경회장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안창희 목사는 지난 23일 교협 사무실에서 임원진과 모임을 갖고 화합과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안 목사는 증경회장단은 교협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간섭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자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협회장 이종명 목사는 회원교회의 내부 분쟁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하는 교회를 지원하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무 박진아 목사는 회원 교회들이 교역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단비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